파라오의 저주는 사실일까? 기자재의 피라미드 외에도 파라오와 고대 이집트의 통치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그러나 이 고대 문명에서 나타난 많은 전설 중에서 파라오의 저주만큼 오싹한 것은 없습니다. 이는 이집트 고대 통치자의 무덤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온다고 믿어지는 저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진실일까요? 저주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대선전과 미신의 산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파라오의 저주 기원. 다른 고대 문명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매장지가 신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안식처, 특히 지도자들의 무덤이 신성하고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무덤에 경고를 새겨넣어 침입자와 도굴꾼을 막으려 했습니다. 참고로 파라오들은 보물과 많은 귀중품과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제후왕조 시기에 유명했던 켄티카 이케이의 무덤에서 다음과 같은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내 무덤에 들어가는 모든 남자에게 그는 끝날 것이다. 나는 그의 목을 거위처럼 잡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의사도 진단할 수 없는 질병으로 죽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 개방. 파라오의 저주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무덤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했거나 만약 열었다면 그 경험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기원전 14세기에 통치했던 덜 알려진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무덤 개방 사건이 이 주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1923년 2월 16일 두 사람이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하고 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재정 지원자이자 친구인 로드 카나본이었습니다. 로드 카나본은 투탕카멘의 무덤이 개방된 지 2달 후에 예기치 않게 사망했습니다. 그는 모기에 물린 상처가 감염되어 혈중 톡스와 폐렴을 유발한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언론을 포함한 모두는 그가 파라오의 저주로 죽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센세이셔널한 이야기는 수많은 영화, 다큐멘터리, 책에 영감이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저주와 관련된 다른 주목할 만한 사건들. 투탕카멘의 무덤 개방 이후 로드 카나본의 죽음이 파라오의 저주와 가장 유명하게 연결된 사건이지만 이 전설과 연결된 다른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서 메이스의 죽음. 카나본 외에도 투탕카멘의 무덤 개방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아서 메이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1928년 사건 발생 약 5년 후에 메이스는 갑자기 아프고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즉시 파라오의 저주와 관련 지어졌습니다. 조지 제이 굴드의 죽음. 조지 제이 굴드는 투탕카멘의 무덤을 방문한 부유한 관광객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역시 병에 걸려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도 파라오의 저주와 연결되었습니다. 리처드 베텔의 죽음. 리처드 베텔은 하워드 카터의 비서였습니다. 1929년 그는 신비롭게도 잠자는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파라오의 저주가 발굴팀 외의 사람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파라오의 저주는 얼마나 진실인가? 투탕카멘의 무덤을 개방한 사람들의 몇몇 죽음에도 불구하고 전설이 진실이라는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주요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1939년까지 살았으며 64세의 나이에 자연사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는 과학적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투탕카멘의 무덤 개방과 관련된 모든 죽음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밀폐된 무덤 안에 쌓인 톡성 곰팡이와 박테리아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유물이나 유적과 접촉한 사람들은 감염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환경적 위험, 심리적 요인, 통계적 우연도 전설을 부추기는 데 일조했습니다. 저주에 대한 제한과 믿음의 힘을 감안할 때 스트레스, 불안, 심리적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과장 보도도 이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파라오의 저주 전설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파라오의 저주가 어떻게 반박되든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는 고대 문명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경외감과 존경을 불러일으킨다는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1932년의 영화 미이라 더 머미와 같은 대중문화에서의 소개는 이 전설이 사라질 기미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디아나 존스와 같은 모험 이야기에서도 이 전설이 등장하며 툼 레이더 툼 아이아이더와 같은 비디오 게임은 젊은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파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파라오의 저주 전설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전설일 뿐입니다. 과학적 설명에 의해 여러 차례 반박되었으며 현대에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대중문화에 통합되었습니다.